정부가 경북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배럴 단위가 한 드럼통 의 단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체감이 잘 안 되는데 140억 배럴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맞습니다. 뭐 태평양 연안도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 앞바다 포항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다. 정말 감이 안 오는 숫자이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1년에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수입하느냐? 석유를 한 10억 배럴 정도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140억 배럴의 정부 설명은 4분의 1은 석유고 네. 4분의 3은 가스로 추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석유가 최대 한 42억 배럴인데요. 앞서 제가 1년에 수입한 양이 10억 배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연간 사용량이 한 4배 정도는 여기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네. 가스는 무려 29년 이상 사용분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석유가 최대 42억 배럴 매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는 100% 원유를 수입해다 썼잖아요. 네. 그러면 몇 위의 산유국으로 껑충 뛰느냐?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나라에서 세계 11위까지 뜁니다. 이 정도가 매장량만 생산이 갖고요. 되면요. 예. 석유의 매장량만 갖고 이제 11위까지 네. 뛰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건 그동안 이제 제7광구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 백타적 이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야 이거는 일본 해역이야 우리 거라고 이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네. 그러나 이번에는 순전히 오롯이 우리 이제 영역에 해당하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따로 협상할 일도 없다. 오롯이 우리 몫이다라는 건데 다른 국가의 이제 심해 이제 광구를 좀 비교해 보더라도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원유는 가까운 가까운 바다라고 하면 대륙붕이라고 해서 한 200m 정도 근해에서 대부분 이제 석유 시출해 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가까운 데 다 팠어. 이제 좀 먼 바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1km 이상 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1에서 2km를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한 10군데 가운데 6군데 심해가 다시 심해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가장 최근에 이제 금세기 최대 이 심해 광구로 꼽히는 최대 석유 개발이라 꼽히는 남미의 가이아나 광구가 한 110억 배럴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140억이니까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다라는 겁니다. 네, 시추 작업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석유는 최대 4년, 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로 봤을 때 4년 하면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산자부가 이제 브리핑하면서 이게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현재 한 450조 플러스 마이너스 네. 알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게 되면 한 2,200조 원 상당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1960, 70년, 50년대부터 석유 개발을 계속 해왔어요. 물론 번번이 실패로 끝나서 희망 고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됐던 동해가스전, 요 영일만 해역에서 조금 남단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4,500만 배럴이 이제 시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 300배가 넘는 규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유전 탐사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성공만 한다면 엄청난 일이긴 합니다만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실은 땅을 파서 이게 자이언트와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라스베가스나 텍사스 같은 데서 땅을 파서 시출하잖아요. 우리도 최초에는 땅을 판 적이 있습니다. 1959년에는 국립지질조사연구소가 전남 해역에 있는 육지에 땅을 파서 과연 석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물론 실패했습니다. 이후에는 가장 이제 1976년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그 당시에는 사실 1차 물리 탐사가 아니라 2단계까지 확인하고 네. 발표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원유가 아닌 것으로 좀 드러났고요. 아. 이후에도 포항에서는 뭐 주택가에서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지하수 개발하는 과정에 천연가스에 불이 붙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불이 타고 있는데 네. 좀 파악을 해보니 굉장히 극소량, 이제 양이 좀 미미하거나 아니면 경제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1979년에는 이제 석유공사를 설립하고요. 이후에 무려 48차례에 걸쳐서 다 뚫어본 거예요. 인근에다가 네. 동해, 서해, 남해를 다 뚫어봤는데 특히 동해에만 거의 절반 이상 27차례나 실시를 했는데 이 중에 딱 한 번 성공한 게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해가스전이었어요. 아, 거기는 10전 11기. 10번 팠는데 실패하고 11번째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제 1998년에 동해가스전을 이제 발견을 했고 이제 발견했으니까 매장량 4,500만 배럴은 수했을 거 아니에요. 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4,500만 배럴을 생산해서 썼어요. 이젠 고갈됐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세계적으로 봐더라도 우리도 10번에서 11번째 성공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한 3% 선 내지 6% 선이면 한번 해보자, 뚫어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야, 정부가 아무리 이번에 성공 확률 20%라고 얘기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야, 80%는 그러면 실패 확률인데 여기다 돈을 더 들인단 말이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시추 단계에서 물리 탐사에서 경제성이 한 10% 정도다, 성공 확률이다라고 하면 좀 높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성공률 20%가 그리 낮은 낮은 게 거는 아니다. 업계에서는 아니라는 거네요. 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너무 많이 희망 고문을 냈던 적이 많아서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고 차분하게 정말 석유 시추는 눈으로 확인하고 경제성을 확인한 이후에야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발표를 통해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고 실제로 시추를 하는 것은 올해 12월부터 그리고 생산이 가능한 것은 35년이라고 하는데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석유 가스전 개발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네. 지금 우리는 1단계를 넘었습니다. 이게 네. 물리적 탐사한 거예요. 물리적 탐사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땅을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지진파를 쏴서 2D, 3D로 해역에 있는 데서 지진파를 쏴서 이게 유기물이거든요. 이게 석유나 가스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지진파의 파장이 달라진다고 해요. 네. 그걸 보고서 심해 어딘가에 어느 정도의 매장량이 있고 이걸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한 추정치가 지금 미국의 이제 액트 비트사의 이 추정에 따르면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최대 초점이 최대치. 맞지 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단계는 지진파를 쏴서 하는 거의 부존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1단계 완료했고 어제 대통령의 발표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간다. 이제 시추 탐사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젠 직접 이제 시추 공을 파서 땅을 파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제 심해라고 해서 물의 깊이만 1km, 그 바닥에서 다시 2km를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내려가서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이제 잔유물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눈으로 화학적인 성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석유가 있는지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채산성이 있는지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끝나지 않겠느냐. 네. 상반기 정도가 되면 알 수 있다. 첫 번째요. 5배를 뚫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네. 이제 내년 상반기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말 매장량도 확인이 되고 경제성도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3단계 산업 생산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먼 얘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냐? 산업 생산 구체적인 일정은 2027년, 2028년쯤에 공사를 시작해서 네. 우리가 정말 이 영일반에서 나온 석유를 이제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단계는 2035년 정도가 10년 후가 넘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실현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오일머니 국가로서의 좀 파워를 갖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한 $80 안팎이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투여하는 비용이 $80 이상, 뭐 $100, $200이면 오히려 좀 적자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비용도 사실은 문제예요. 가장 네. 큰 게 비용이겠죠.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물론 뭐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해외 투자도 빚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추공 한 개 뚫을 때마다 한 1,000억 원 소요가 되고 이게 5군데는 뚫어봐야지만이 성공 확률 20%니까 하나는 또 다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5천억을 투자한다. 근데 앞서서 이게 만일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면 2,200조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잭팟이죠. 그죠? 자, 근데 성공 가능성 20%라는 얘기는 역으로 실패 확률은 80%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이 도전이라고 하면 도전 안 하죠. 20% 가능성에 뭐 수천억을 투자하진 않죠. 그러나 이제 석유 시추라는 이 사업의 특성상 정말 바닷속 여러 군데를 뚫어봐야지 한 개 정도 걸릴 네. 수 있다라는 거니까 100곳 정도 해봐야지 한 3-4곳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아마 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륙붕 200m 이 해저에서는 이제 시추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 1km 넘어서 심해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3번 됐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그럼 네. 누가 와서 외국인 정유 업체들이 와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비용은 비용대로 들죠. 앞서 제가 심해가 1km이고 그 밑에 2km를 더 뚫고 내려가다 보니까 네. 비용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장량은 확인이 됐어요. 거기 뭐 35억에서 140억 배럴 매장량이 확인이 되는데 네. 지적하셨던 것처럼 경제성 평가는 별개예요. 만에 하나 매장량은 확인이 됐는데 야 저걸 파고 채굴하는데 이게 지금 국제유가 시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라고 하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중동 국가들은 석유 얼마에 캐고 있느냐? 마지노선이 10에서 10달러예요. 10달러. 네. 그러니까 거기는 국제유가가 20달러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네. 그 미국이 셰일가스가 유명하잖아요. 네. 셰일가스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50에서 6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80달러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채굴 비용이 비싸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채굴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서 투입 비용 대비 이 채산성이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투입 대비 채산성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 많이 있어도 그게 그것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칠광구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 남해안에 있는 대규모의 석유가스 매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한일이 협정을 맺어서 개발을 했다가 돌연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칠광구는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처음 알려진 건 1969년 유엔의 보고서였어요. 유엔의 아시아극동 경제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였는데 이쪽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봉에 세계 최대의 석유 자원이 매장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이 선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칠광구가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은 일본 쪽이 좀 가깝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지만 일본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 네. 우리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계약을 맺었던 게 1970년이었는데 지금 이게 지리적으로 일본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공동 개발을 했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일본은 이거 해보니 경제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1986년에 탐사를 중단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개발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1980년대에 이제 일본이 중단을 했고 그 한일 간의 협정은 28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일본이 가져가는 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그렇지는 건가요? 않고요. 일단 일본의 노림수는 네. 일단은 자신의 이제 대륙붕에 위치해 있으니 이제 자기가 이제 독자 개발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실무자들이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또 여기에는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일본과 고위급 실무회담을 거쳐서 좀 풀고 가능한 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단 한미일의 공조가 좀 튼튼하니 가능한 한 이게 이 협정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한일 양국이 같이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외교전을 펼쳐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발표한 이후에 석유 관련 주가들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가 유전 개발국이 됐다. 그동안 100% 에너지 수입해 왔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뭐 주식시장은 뭐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면 상당 부분을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이 석유라는 건 유한 자원이거든요. 네. 산유국들은 목리를 부리고 있어요. 카르텔을 형성해서 수십 자기네 마음대로 감산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에너지 자립과 함께 오페크의 이런 이제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러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한 번도 심해 시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계 굴재 정유사들과 같이 공동 개발함으로 해서 그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유 유전 개발이라는 건 일본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계속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자립을 위한 토대는 마련이 됐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유전 개발 소식을 내놓으니까 주식시장 거의 광풍입니다. 네. 석유 관련주들 상한가 간 건 이해를 해요. 네. 근데 관련되지 않은데 이름만 비슷한데 전혀 별도의 사업인데 같이 망둥이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그런 종목들이 눈에 너무 보이거든요. 위험한 것 아닙니까? 너무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검증 수준을 넘어서 네. 가능성, 생산 가능성을 이제 놓고 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야당에서는 왜 하필 이런 시점에 이 깜짝 발표를 했을까? 그렇죠? 이것도 첫 번째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좀 떨어지니까 네.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이게 사실은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기 지금 액티비티사 이외에도 다른 국내 전문가들이 이제 검증한 결과라고 하니 그들이 나와서 이제 좀 더 알기 쉬운 어법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보다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직 이제 석유 관련 가스주들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 없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이 낙폭이 커질 수도 있기 예. 때문에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투자 주의하시고요. 어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으로 이슈가 된 포항 앞바다 140억의 석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